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B560 시리즈를 가지고 나오게 된데요. 에즈락에서 나오는 B560M 프로4 D&D컴 제품을 가지고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번 Z590에 이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볼 제품은요, 여기 있는 에즈락의 B560M 프로4 제품입니다. 자, 저번주에 제가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Z590 보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요거보단 한 단계 낮은 B560 보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인텔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램오버를 B560 보드까지 이렇게 낮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에즈락의 B560M 프로4를 가지고서는 한번 램오버 부분, 그 다음에 에즈락에서만 또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137,000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는 메인보드인데요, 연구소 보드가 돌아왔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마디로 소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즈락에서 나오는 새로운 시도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D&D컴의 서비스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서 조금은 다른 메이저 브랜드보다 그래도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는 에즈락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까지 케어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에즈락 보드를 유통하는 D&D컴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이나믹 케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년간 무상 AS가 전국에 5군데 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택배 서비스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무상으로 택배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3개월 내로 CPU나 VGA, 메모리 슬롯까지 파손이 고객 과실로 되더라도 수리를 해준다, 이런 부분들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장점이 많은 D&D컴의 제품 한번 제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560 칩셋도 메모리 오버클럭이 여러분들 적용되게 되는데요, 확실히 AMD의 위협을 느낀 이런 인텔에서 내려진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있는 제품이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볼 에즈락의 B560M 프로4 D&D컴 제품인데요, 인텔의 10세대, 그 다음에 11세대 소켓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세대를 꽂으셔도 되고 11세대를 꽂으셔도 지원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세대 로켓레이크를 꽂게 되시면요, 여기 있는 PCI 4.0을 지원할 수 있고, 그래픽카드도 RTX 3000 시리즈, 그 다음에 라데온에서 나오는 그래픽들도 PCI 4.0을 최근에 지원하기 때문에 더 제대로 된 속도를 즐겨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 포트를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좀 간결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만 모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급기 이상의 이런 CPU를 탑재하기 때문에 HDMI 포트와 DP 포트가 장착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USB 3.2 Gen 1 포트를 무려 4개나 탑재를 했기 때문에 USB 속도를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 유선 랜 같은 경우는 기가비트 랜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포트는 되게 보편적인 USB 2.0 등 이렇게 장착이 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이렇게 큰 방열판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560M 프로4 같은 경우에는 8페이지로 구성된 전원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보이는 전원부의 방열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단의 보조 전원 쪽에도 방열판이 이렇게 위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버의 굉장히 깔끔한 느낌으로 볼 수가 있고요, 공기와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여기에 층층이 이렇게 나눠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소켓은 4개를 지원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CI 슬롯에는 강화 슬롯이 적용이 되어서 조금 더 고성능의 그래픽을 꽂더라도 튼튼하게 버텨줄 수 있는 이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칩셋 방열판도 메탈로 이루어진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PCI 4.0을 11세대만 지원하기 때문에 PCI 3.0을 위한 여기 NVMe 소켓도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USB-C 타입이 요즘 또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USB-C 타입 전면부 포트를 지원해주는 것도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5V의 어드레스블 RGB, 그 다음에 12V의 RGB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PC를 처음 조립하는 분들은 동작을 안 할 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솔직히 알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LED를 통한 CPU가 문제인지 VGA가 문제인지 램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인디케이터까지 위치한 부분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부적인 성능이 좀 괜찮은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램오버, 그 다음에 BFB 기능은 뭐예요?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10세대 i7 1700을 가지고 제가 꽂게 되었는데요, 11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3200MHz 메모리가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버클럭은 램 타이밍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제가 소위 말해 시금치 삼성의 PC4 21300을 가지고 램오버를 진행해봤거든요. 3800MHz의 C18로 적용을 했을 때 일반 시네벤치 구동 시에는 한 1%도 차이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파이어 스트라이크에 갔을 때는 약 1.6% 정도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타임스파이에서도 1% 정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에즈락의 BFB 기능이라고 베이스 프리퀀시 부스트라는 기능을 한번 켜게 되었는데요. 어떤 기능이냐면요, 논 오버클럭 CPU 이것처럼 i7 1700, i5 1400 이런 제품들을 바이오스에 들어가게 되면요 BFB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비 전력이 낮은 논 K CPU에서 소비 전력을 높임으로써 조금 더 동작 클럭을 높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기본 쿨러가 아닌 조금 더 고성능인 이런 타워형 쿨러 이상으로 장착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TDP를 조금 더 풀어서 높은 과부하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BFB 기능 켰을 때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700에 아까 얘기한 시금치 램을 장착을 하고 CPU만을 측정하는 시네벤치에서 기본 점수가 3890점대를 보여주던 점수에서 전력 해제를 했을 때 무려 4800점대까지 25%나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싱글 코어는 1%도 채 차이 나지 않는 오차 범위 내의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이 멀티코어처럼 전기 소모가 많은 상황에서는 유용한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픽카드까지 측정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스파이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줬냐면요,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3% 정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지만 특히 피직스 점수에서는 5% 이상 높은 점수를, 그 다음에 컴바인 점수에서는 9.3%나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렉트 12기반 타임스파이에서는 총점에서는 1%도 차이 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CPU 점수가 무려 5.4%나 높은 점수를 보여주면서 성능 향상에 꽤나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CPU에서 꿈꿀 수 없었던 이런 오버클럭을 여러분들이 연구소보드라고 할 수 있는 에즈락의 B560M 프로4 D&D컴 제품에서 조금 더 성능 향상을 맛볼 수 있다. 2만원짜리 사제 쿨러 하나 추가로 성능이 이 정도 향상돼? 그러면 굳이 높은 보드를 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 CPU에 사제 쿨러에 다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연구소 보드라고 하는 에즈락 메인보드를 가지고 만나봤는데요. 기존의 10세대를 인식하던 B460M 프로4 124,000원 정도에 대비해서 만원 정도만 더 추가하면 만나볼 수 있는 B560M 프로4 제품이거든요. 이 금액 차이로만 생각했을 때는 램 오버클럭이라는 이런 장점까지 추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11세대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램 오버, 그 다음에 뭐 C타입의 전면부 포트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B560M 프로4가 조금 더 가성비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쿨러만 바꾸어도 이득을 볼 수 있는 BFB 기능을 탑재한 에즈락의 B560M 프로4 D&D컴 제품을 가지고 만나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볼 때는 B560 제품에서 꽤나 괜찮게 나온 제품이다, 여러 가지로 신경 쓴 제품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D&D컴이라는 이 다이나믹 케어 서비스를 적용했을 때 판매자 입장으로서 AS 받을 때도 편리했거든요. 진짜 뭐 조립하다 보면 램 슬롯을 부러뜨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처리가 되는 걸 보면서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이 메인보드 구매를 생각하시고 Z50 보드가 아닌 B560 보드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사양일 때 B560M 프로4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B460보다 B560M 프로4 제품이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제품 오늘 만나봤는데요. 오늘 진행한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자, 오늘 이렇게 우선 에즈락에서 유통하는 제가 소위 말해 시금치 램 오버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램 오버클럭이라는 이런 장점까지 추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